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옛분들의 글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듯이 좀 좋아하는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옛분들의 글을 통해가지고, 먼저 살아간 분들이 터득한 지혜,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부족함이 탄로가 나더라도 넉넉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시는요, 선월 스님의 시입니다. 교재 8쪽입니다. 요 선월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당나라 후기 때 스님이신데요. 본명은 관휴라는 스님입니다. 불교 사세에서는 꽤나 유명하게 자주 언급되는 분입니다. 그래, 이분이 시를 굉장히 잘 지어가지고요. 당대의 그 명사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고, 또 인정도 받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래, 이분을 초광왕건이라는 분이 초광왕건이라는 분이 선월대사라는 호를 하사했습니다. 임금이 지어준 호입니다. 선월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참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장관 하야 취올롤하고 송육도사엔 행지지라 매주 과계가 개파견이 사하인사오 사여사로다. 참 멋집니다. 도장관하야, 도장관은요, 요 도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잠, 호는 연명이죠. 가만히 있어보자. 호가 아니고 자지요. 도잠, 도연명 선생, 다들 들어보셨죠? 자가 연명이고, 이 도연명 선생, 호는 이 자호입니다. 오류 선생, 그럽니다. 도연명이 동진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분이신 도간의 후손이신데요. 이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래, 집안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학덕도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래, 주변 분들이 자꾸 청구해주고 했지만 미관 말직을 전전했답니다. 큰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요. 그래서 또 원체 가난하게 사니까 주변에 이제 명사들이 배려해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았던 관직 중에 하나가 팽택 현감을 지냈습니다. 팽택이라는 고장에 현감을 지냈습니다. 이것도 친구들이 배려해줘가지고 이제 어거지기로 관직을 마련해 준 거죠. 근데 이 팽택 현감을 살았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각 지방마다 이래 감찰관들이 있죠. 감찰관들이 시찰하러 왔답니다. 이 팽택현을요. 그래, 그 아전이
현감인 이 도연명한테 그 감찰관이 나왔으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복장 제대로 갖추고 맞이하십시오 했더니요. 이 도연명이 내가 5마리 쌀 때문에 이 시골 마을에 그 어린애에 불과한 저런 사람한테 허리 꺾는 짓, 불렁이라, 나는 못한다. 하고는 거기서 인권을 풀었답니다. 관 벗었다는 거죠. 예, 관직을 내려놨답니다. 요 기간이 언제인가? 8개월 동안 팽택 현감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만두면서, 요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은, 귀거래사라는 글 들어보신 분, 예, 계실 겁니다. 예. 귀거래사 앞쪽에 서가 붙어 있거든요. 우리 옛 글들에 보면은 서 맨 앞쪽에 나오는데 왜 이런 글을 짓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글들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죠. 귀거래사에도 앞에 서가 있습니다. 그 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관직을 그만두면서 나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라고 지은 게 귀거래사입니다. 그 시점에. 그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20년, 20년 고향에서 살다가 동진이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섰지요. 남조예요. 송나라에서 새로 들어선 송나라에서 여러 차례 이 도연명을 초청해가지고 관직을 내렸지만 도연명이 다 거절하고 말년을 그냥 시골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연명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오류선생이라는 호는 도연명 선생이 지은 글 중에 오류선생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 위에 자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앞에 5그루 버드나무가 있는 집에 살았다. 그래서 이제 오류선생, 고래 자칭한 겁니다. 그래, 이제 도연명을 부르는 이런 걸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이제 연명, 도연명, 자를 써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경우죠. 또 이제 도팽택을 합니다. 팽택 현감을 살았다고 이제 도팽택 이래 부르기도 하고요. 장관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장관으로 불렀죠. 장관은 어르신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마을의 그냥 어르신이 아니고 이제 관직을 사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예, 학덕이 높고 덕망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이게 우대해가지고 부르는 칭호입니다. 존칭입니다. 예, 도장관 하야. 그러면 요거 도장관을 사랑하여. 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선월 스님이 쓴 이 시는 누구와 관련돼서 쓴 시인가? 우리 승조법사, 앞쪽에 승조법사 임종계 읽었었죠. 그 읽으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여산의 해원법사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요 선월 스님이 해원법사를 두고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다 요 수로의 주어는 해원법사가 되겠죠. 그렇죠? 해원법사는 어떤 분이신가? 도연명을 사랑하여 취올롤하고 한바탕 취해가지고 올롤하는 것, 올롤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것, 이걸 올롤거랍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 닦을 때도 이 참선하고 있는 모습을 형용해가지고 올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데, 요게 참선할 때만 형용하는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술 한 잔 취하면은 사람이 멍멍하게 이렇게 얼떨떨하게 이래 멍하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올롤그랍니다. 예. 요 뒤에 올롤은 참선할 때 그 올롤함이 아니고 한 잔 먹고 어리어리하게 요래 있는 모습을 형용한 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산 해원법사는 도연명을 사랑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는 어리어리하게 앉아 있었고, 예. 또
소홍 육두사엔, 요 도사는 도가의 진인들을 도사 그러죠. 예. 도땅, 진인들을 도사라 그럽니다. 도가의 수행자들. 여산해원법사가 승조법사 개송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동진 여산의 백년사, 독림사를 세우고 백년사를 결성해가지고 동진의 명사들하고 같이 연불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학문도 같이 나누고 했다는 말씀 드렸었지요. 그래, 여기 여산 백년사에 당시 동진의 이름난 선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백년사 모임에 오간 사람들 기록에 따르면은 이 연종보감이라는 곳에 책에 보면 요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간 명사들의 숫자가 그냥 뭐 기도하러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학문을 바탕으로 삼고 교류했던 명사가 3,000명이었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이름을 드날렸던 사람이 123명이었답니다. 또 123명 중에서도요,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남을 만큼 거론되는 사람이 18명이었답니다. 보통 모임이 아니지요. 근데 당시 동진의 아주 고명한 명사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도연명. 그리고 도연명은 유가죠. 예, 유가입니다. 유가의 도연명은 백년사에 동참을 안 했습니다. 또 도가의 유명한 도인인, 진인인 육수정이란 분도 동참을 안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동참 안 했습니다. 한데 이 두 분이 동참은 안 했지만 여산 해원선사를 찾아와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거든요. 만남을 가졌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사입니다. 왜 우리 뜻맞는 사람, 어쩌다가 진짜 쏙내가 통하는 사람하고 한번 이래 만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젊을 때 남녀지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녀지간만이 아니고요. 뜻한 바, 다들 대학자들 아닙니까? 뜻한 바에 대해서 서로 말을 이렇게 교류하는데요. 서로한테 흠뻑 빠져가지고, 동참은 안 했지만 깊이 인정했던 분이 이런 도연명, 그리고 육수정,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육수정하고 도연명하고 백년사를 찾아왔다가 같이 대접을 하고요. 그래, 도연명 찾아왔을 때는 도연명이 술을 그래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대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도연명을 위해서요, 술 받아왔답니다. 절집에서요. 그것도 이 해원선사가 나서가지고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 도연명 왔을 때는 술 받아주고, 혼자 마시기 못하니까 같이 앉아서 대자관계입니다. 그래, 한 잔 먹고 그냥 멀뚱멀뚱한 그런 적도 있었고, 육수정이 찾아왔을 때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뜻이 탁 개화관계입니다. 그래, 이제 전송하는데, 이 여산해원선사가 나름 이제 세운 계율이 있답니다. 규칙이 있답니다. 이것도 연정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산해원법사는 원래 누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부지방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요. 사세에 보면 대동이라는 지명 많이 나오죠. 대동. 춘추전국 시대 때 조나라 땅입니다. 예. 연나라 서쪽이죠. 예. 거기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박학다식했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려고요, 수많은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온갖 학문을 다 습득했답니다. 젊은 시절에 이름이 천하에 드러날 정도로 아주 영재로 여겨졌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해원선사가 법사가
그 하항산, 태항산에서 앞쪽에 그 승조법사 할 때도 잠깐 거론했지만 석도환 스님을 만납니다. 이 석도환 스님을 만나서 금강경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 이게 그냥 뭐,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얕잡아 보거나, 육아를 얕잡아 보거나,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회원법사 그랬답니다. 육아의 학문은, 관리하려고 그러면 육아의 학문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래 열심히 습득했거든요. 육아의 학문은 내가 이 도안법사 만나가지고 금강경을 배우고 봤더니 비강, 조강이라 그러죠. 술집개미, 예, 술집개미에 불과하다. 그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 관리가 되고자 했던 것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도안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전란의 시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산에 왔는데요. 여산에 오니까 참 집 짓기 좋은 터가 있더랍니다. 예. 그래, 거기 집 짓기에 딱 좋은데요. 딱 한 가지 흠이 물이 없더랍니다. 예. 그래, 여산 회원선사가 지팡이를 땅바닥에 탁 꽂으면서요. 물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살 텐데 했답니다. 했더만은, 이게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하여튼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살 텐데 하고 지팡이를 딱 짚었는데요. 거기서 샘이 펑펑 쏟았답니다. 그 샘물이, 그래서 거다가 절을 지은 게 그게 독림사입니다. 그래, 그 물이요. 그 한 바퀴 뺑 돌아서 열에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독림사가 있는 길입니다. 독림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밑으로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 이름이 호계입니다. 예, 뒤에 나옵니다. 예, 예. 이게 호계입니다. 그래, 이 독림사에서요, 여산 회원선사가 아주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또 당시는 불교가 이제 서역 땅에서 중국으로 막 유입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외국에서 오는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초빙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해가지고 중국 불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회원법사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외국 스님 초청해가지고 율전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십송율이라고.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요게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육수정 왔을 때는, 도현명 왔을 때는 계율에 아주 불교도라면 기본적으로 지키는 계율이 5개지 않습니까? 5개 항목 중에 5번째 계율이 술 마시지 말랍니다. 예. 근데 이 여선 회원선사는 뭐 5가지 계율 정도가 아니고 세밀하게 다 지켰거든요. 근데 자기가 늘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도현명 왔을 때는 그 계율을 깨고 술 받아줬다는 겁니다. 또 육수정 찾아왔을 때는 또 30년 동안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답니다. 예. 세상 사람 혼탁해진다고요. 산문 밖을 나서지 않았는데요. 그 경계를 어디로 삼았는가? 그래, 그 샘물 뺑 독림사 앞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그 개울을 건너지 않는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걸 30년 동안 건너지 않았답니다. 한데요, 육수정 찾아와가지고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뜻이 그만 탁 서로 반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것 못지않게 남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일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불교 공부한답시고 소위 우리 불교 집안의 어른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데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매력적이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뵈니까 같은 남자인데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그래, 저는 회원선사의 이런 심정이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서로 이름만 듣다가요, 처음 만났는데 마치 40년, 50년 사귄 친구 만난 것처럼 통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보내기 싫은 거죠. 전송하면서도 막 얘기하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그 규칙으로 세운, 나는 호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가 규칙을 세웠는데 한참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호계를 건너가지고 100보나 지나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육수장하고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거기에 옆에 도연명도 뭐 있었다 해가지고 이걸 일컬어서 호계를 건너고 세 사람이 깔깔대고 웃었다. 그래서 호계삼소, 고사가 있죠. 예. 이 고사를 두고 선월대사가 요래 시를 지은 겁니다. 송육도사인 행지지라, 육수정을 보내면서는, 전송하면서는 그 걸음이 얼마나 느릿느릿한지 보내기 싫은 거죠. 예. 누구 보낼 때 빨리 보내고 싶으면 막 버뜩 가잖아요. 보내기 싫을 때는요, 느릿느릿, 매주 과계가 술을 사오고 개우를 호계를 걷는 것이 개파견이 모두 계율을 깨트린 것이니 사하인사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여산이라. 스님은 이와 같, 여기서 스님은 해원법사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렇게 한 건가? 해원 스님은 이런 분이셨네. 요래 해도 되고요. 또 제 생각한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해원 스님이라야 여사, 이럴 수 있지. 요렇게 풀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 시를 해석할 때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정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 꽃의 아름다움은 몽땅 꽃만의 것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지 않습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꽃만이 그 아름다움을 다 소유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요렇게 풀면은 나는 더 흥취가 있어 싶으면 막 그래 해도 저는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 선원이라는 스님이 해원법사를 두고 요래 시를 읊었는데요. 요 시를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오른쪽 구쪽에 나와 있습니다. 운산법회로 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효, 선을작, 원공령, 병서, 황정견. 황정견은 송나라 때 문인이죠. 황산곡, 호는 산곡입니다. 요분이 선월 스님을 요게 앞쪽에 게 선월 스님 시지요. 요 시가 유명했습니다. 유명하니까 송나라 때 황산곡이 읽어보고는 요 시를 모범으로 삼아서, 즉 모방해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시를 지었는가? 원공령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원공은 해원공입니다. 해원 스님입니다. 해원 스님에 대한 노래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산문으로 쓴 것, 그걸 서랍니다. 그 이제 황정견이 쓴 예, 내용입니다. 원법사, 해원법사께서 그 여산 아래에 살으셨는데, 지율 정고하여 유를 지킴이 정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빠트림없이 지켰다는 겁니다. 또 이건 고절의 의미이죠. 그거 계율 다 지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렇게 곤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간절하게, 막 깐깐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과중엔, 그래서 어떻게 지켰는가? 과중엔, 여기선 중은 오중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정오를 얘기합니다. 그래, 율장에 보면은 요런 율이 있습니다. 불교 계율에. 요즘은 스님들도 세끼 다 잡수시죠. 부처님 시절에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끼도요, 아무 때나 잡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오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오가 지나면은 요걸 때라 합니다. 때를 지나면은 누가 시주를 해도 부처님은 음식을 안 잡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후대 스님들도 요거를 이제 오후에는 이런 걸 식사를 안 하셨죠. 그래서 근래에도 우리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중에 이런 거를 오후 불식 그럽니다. 예, 정오가 지나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요 음식도요, 율장에 보면 율장에 보면은 이제 단식, 우리가 흔히 먹는 단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밥 같은 거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인도 사람들 보면 밥 같은 거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카레 같은 거나 양념에 이렇게 찍어서 먹지요. 예, 이건 이제 정식이죠. 예. 요런 거는 정오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되고, 정오가 지나서 많이 허기가 지거나 하면은 음료수, 꿀물, 이런 거는 마시는 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율장에요. 한데요, 이 회원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계율을 더 엄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오가 지나면은 꿀물도 안 마셨답니다. 보통 뭐 철저하게 사신 분이 아니죠. 과중이면 정오를 지나면은 밀탕, 이게 꿀물이죠. 예, 꿀물조차도 불수 받지 않으셨는데, 이 작시 환주하여 그런데 시를 지어서는 술로 바꾸어. 예, 술값 대신에 스님이 돈이 없으니까 시 한 수 써준 깁니다. 그러고 술 받아 옮깁니다. 환주하여 도팽택하고, 요 팽택은 앞서 말씀드렸죠. 예, 도연명에게 마시게 하고 대접하고, 소홍객엔 여기서 한 구절 끊어집니다. 소홍객엔 무귀천으로 찾아온 손님을 보낼 때에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귀천을 두지 않고 불과 호계한데 호계를 건너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육도사 행엔 육도사 육수정과 거느릴 때엔 호계 백보하고, 호계를 100보나 100걸음이나 지나치고 내소 이별하니 크게 웃고 별 헤어지셨으니 고로 선월이 작시운호대.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선월 대사 관유께서 시를 짓기를 도장관하야 치올롤하고 송육도사엔 행지지라 매주 과계가 개파견이 사하인사오 사여사로다. 도연명을 사랑해서 술 대접하고 어리둥절 앉아 있었고, 육수정을 전송할 때에는 걸음이 느려 터지기만 했었네. 술을 사오고 호계를 건넌 것 모두 계율을 깨트린 것이니 사하인사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랬을까? 사여사로다. 회원 스님이라야 이럴 수 있지. 회원 스님이라야 이럴 수 있지. 어떻습니까? 여산 회원선사 참 품이 넓은 사람이죠. 참 도량이 넓으신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자기에게는 매우 엄격하고요.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산 회원선사처럼 이렇게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효제하니 여기서부터는 황정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황정견이 효지,
이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를 흉내내서 시를 한 수 짓나니 요 도연명하여 파주안하고 도연명을 요 초대에서는 파주안하고 술잔을 들고 송 육수정엔 육수정을 전송하면서는 과호계하시니 호계를 건너셨으니 흉차엔 구류가 청사경이나 흉차, 요거는 가슴 속에는 흉금 같은 표현이죠. 가슴 속에는 구류가, 요거는 9가지 부류의 학문, 모든 학문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예, 춘추 전국시대에 다양한 학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또 음양가도 있고, 법가도 있고, 명가도 있고, 묵가도 있고, 많았지요? 예. 이런 걸 제자백가, 그래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크게 흥행했던, 것들만 거론하면은 9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구류를 합니다. 그러니 뜻은 모든 종류의 학문, 요래 보면 되겠죠. 이래 해원선사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학문을 널리 섭렵해가지고 이름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학식이 넓었기 때문에 당시의 명사들하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불교만 알았다 그러면은 유가의 사람들, 도가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폭넓게 교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 가슴 속에는 그런 아주 방대한 학식을 품었는데 그것이 청사경, 거울처럼 맑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 만사에 취연이로다. 속은 그렇게 맑고 학식도 대단히 넓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 사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할 때에는 취연이로다. 아주 열은 진흙탕처럼 이거 곤죽이 되다. 술 많이 먹고 막 허부적 하면 곤죽이 된다. 이런 표현 쓰죠. 예. 인간 세상 온갖 일로 곤죽이 되도록 취하셨네. 가슴속은 그렇게 학문도 넓고 계행도 막 고결하고 맑고 깨끗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는 세상살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곤죽이 되도록 취하는 일도 있으셨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화강동진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자기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장단이 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장한 구석 하나 있으면은 마치 10개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남한테 단점이 하나 있으면 마치 10개나 있는 것처럼 거론하기 쉬운 게 보통 사람인데 이 해원법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예, 이런 면모를 이 황상복이 요래 읊은 게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차 한잔 잡수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